낡은 노트북 화면에 25년 전 사고 차량의 운전석이 흐릿하게 떠오르자 조성준이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자네가 아니야. 그날 운전대를 잡은 건 자네가 아니었어. 서건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다물었던 입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그래. 그날 운전대를 잡은 건 대치였어. 나는 그 자리를 대신 뒤집었었을 뿐이야. 조성준이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건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더는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겠어. 25년을 짓눌러온 침묵은 왜 하필 오늘 아침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의 삶을 가장 먼저 뒤흔들게 될까요? 이른 아침 서건식은 품속에 넣어둔 봉투를 손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한자 한자 눌러 쓴 자수서였습니다. 2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그날의 일이 그 얇은 종이 안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몇 번을 썼다 지우고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가는 순간 서건식은 비로소 오래 짊어져 온 짐 하나를 조금은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건식은 현관을 나서기 전 아직 잠들어 있는 유정란과 서승리의 방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남기는 마지막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칠째 몸져 누운 서승리를 떠올리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딸이 어떤 진실 앞에서 알아누웠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마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알아버린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떳떳해질 수 있는 기회라 여겼습니다. 검찰청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급히 달려온 고대치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무슨 수로 알고 왔는지 서건식은 짐작이 가면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고대치가 두 팔을 벌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권씨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25년을 지켜온 걸 이제 와서 다 무너뜨릴 셈이야? 서건식은 차분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대치야, 나도 이제 지쳤다. 더는 이 짐을 지고는 못 살겠어. 고대치가 그의 어깨를 붙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신 차려. 너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야. 우리 둘 다 아니온 집안이 다 끝장난다고. 여태 잘 견뎌놓고 왜 이제 와서 이래. 서건식은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바로잡으려는 거야.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게 맞아. 나는 그동안 그 당연한 걸 25년이나 미뤄왔어. 그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물러서지 않는 눈빛 앞에서 고대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무어라 더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대치의 눈동자에는 오랜 세월 쌓인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건식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 일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오늘 아침 이 골목에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서건식은 그런 고대치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친구라 여겼고 한때는 원망했으며 이제는 그저 안쓰럽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치야, 너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이렇게 계속 도망치듯 사는 게 사는 거냐? 고대치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건식은 더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로 무겁게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고대치의 초조한 얼굴이 백미러에 잠시 비쳤다 사라졌습니다. 오래 묵은 침묵이 마침내 첫 균열을 내는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성준은 지난밤 서재 깊은 곳에서 꺼낸 낡은 SD카드를 손수건에 조심스레 싸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그 작은 물건 하나가 25년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졸업 앨범 표지 안쪽에서 그것을 발견한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건식이 언젠가 술자리에서 그것만 있었어도 하고 흘리던 말이 그제야 하나의 형체로 또렷하게 맞춰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25년 만에 뒤늦은 열쇠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조성준은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건식이 요 며칠 유난히 초췌한 얼굴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던 것이
이제야 뚜렷한 뜻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가 끝내 진실을 밝히려 나섰다면 자신도 더는 이 일을 모른 척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세입자로 들어온 고결의 방에서 마주친 한수철의 사진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25년 전 그 사고와 지금의 고결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던 조성준을 강연자가 붙잡았습니다. 강연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안색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맘새 뒤척이던데. 조성준은 애써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회사에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그래. 별거 아니야. 당신은 걱정 마라. 강연자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더 캐묻지 않고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당신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그러다 사람 상해요. 힘들면 나한테라도 털어놓고. 조성준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놓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강연자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조성준은 아내에게조차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못내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지금 섣부른 말로 가족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그는 25년 전 그날을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안주머니 속 SD카드의 무게와 겹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은 그저 눈앞의 밥벌이에 급급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비겁함이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 친구의 결단이 불러올 파장을 가늠할수록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선 사이 조성준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0몇 해 전 그날의 젊은 자신과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한 지금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서건식이 그 긴 세월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성준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 길이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그것만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다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25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늘 가장 먼저 자리를 지키던 서건식이 보이지 않자 고결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서건식은 지각 한 번 없던 사람이었기에 빈 그 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결은 서류를 든 채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한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무렵 조은혜가 결제 서류를 들고 비서실을 지나다 고결의 굳은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조은혜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침부터 표정이 영 안 좋으세요. 고결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 실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인데. 조은혜는 그 말에 함께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기셨나 봐요. 서 과장님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왔을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고결은 대답 대신 옅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되살아나는 유년의 기억 조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사고 현장,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의 형체, 빗속을 가르던 사이렌 소리. 그 파편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머리 한쪽이 깨질 듯 아파왔지만 고결은 이를 악물고 그 통증을 견뎠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고결의 곁을 잠시 지켰습니다. 조은혜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팀장님, 또 그 기억 때문에 그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고결은 그제야 얕은 숨을 내쉬며 조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은혜의 담담한 한마디가 늘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은혜씨. 그냥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무거워요. 조은혜가 자리를 뜬 뒤에도 고결은 한동안 서건식의 빈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건식은 고결에게 늘 다정한 어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조용히 안부를 챙겨주었고
언젠가부터는 고결을 바라보는 눈빛에 알 수 없는 애틋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나이든 어른의 정이련이 여겼는데 오늘따라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결은 창밖을 내다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3차 경합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고 개인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오늘 아침의 공기는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문 너머에서 누군가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듯한 그런 서늘한 예감이었습니다. 문득 고결은 얼마 전 세입자로 들어간 조성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조성준이 자신의 방에 걸린 아버지 한수철의 사진을 보고 낯익어하던 순간,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조심스레 묻던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오래 쫓아온 그날의 진실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결은 손안의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지만 글자들이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은혜와 이번 주말에 함께 옛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보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무거운 마음을 겨우 다잡았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접수대 앞에서 서건식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오래도록 준비해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접수대 앞에 서니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접수창구의 직원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 묻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25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감방에서 보낸 5해, 출소 후 남의 죄를 진 채 살아온 긴 날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자리. 서건식은 한 걸음을 내디디며 봉투를 내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따라 달려온 조성준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성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권씨가 잠깐만 기다려줘. 서건식은 뜻밖의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준아, 너까지 왜 이래? 이제 와 나를 말리려는 거야? 조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만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리려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네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이걸 못 본 채로 저 문을 넘게 둘 수가 없어서 그래. 서건식은 붙잡힌 팔을 내려다보다 조성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의 표정에서 그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습니다. 조성준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자신을 붙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조성준은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잠깐만, 딱 잠깐만 나랑 자리를 옮기자. 그러고 나서 네가 결정해도 늦지 않아. 이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권씨가. 서건식은 봉투를 든 손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25년을 미뤄온 일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성준의 간절한 눈빛을 끝내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준아, 나는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몰라도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조성준은 그의 팔을 놓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네 결심을 꺾으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 서건식은 조성준의 얼굴을 오래도록 살피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야? 이 아침에 여기까지 달려온 걸 보면 예사질은 아닌 모양인데. 조성준은 대답을 미룬 채 앞장서 걸었습니다. 가서 보면 알아. 여기서는 말로 다 못해. 두 사람은 접수대를 등지고 민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찰청 로비를 지나는 동안 서건식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예감으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접수대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서건식은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조성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안주머니에 손을 대는 것을 보며 서건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랜 친구의 표정에서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뒷골목 한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미쳐 닿지 않는 그늘진 골목이었습니다. 조성준은 낡은 노트북을 벽에 기대어 세우고 손수건에 쌓은 SD카드를 꺼내 조심스레 꽂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영상 파일이 하나 떠올랐고 조성준은 잠시 망설이다 그것을 재생했습니다.
흐릿한 화질의 영상 속에는 25년 전 그날의 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흩날리는 도로, 급하게 지나가는 차량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직전 잠시 멈춰 선 문제의 차량. 화면이 흔들리다 잠깐 운전석을 스치는 순간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의 옆얼굴이 어렴풋이 잡혔습니다. 조성주는 그 장면에서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서건식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이 영상이 대체 어디서 났어? 조성주는 대답 대신 정지된 화면을 한참 응시했습니다. 흐릿하게나마 드러난 운전석의 얼굴은 오랜 세월 서건식이 홀로 감춰온 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권씨가, 이 사람 네가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운전대를 잡은 건 네가 아니야. 나는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어. 서건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던 진실이 오랜 친구의 손에 들린 작은 카드 한 장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두 친구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마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서건식은 오래도록 화면을 응시하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 오래된 걸 여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조성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찾았어. 오래된 앨범 속에 끼워져 있더라.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화면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 왜 네가 그토록 오래 입을 닫고 살았는지. 서건식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25년 동안 그 누구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 대치도, 그 집안도, 그리고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흔들릴 거야. 조성주는 그 말의 무게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역시 이 작은 카드가 어디까지 파장을 일으킬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화면 속 흐릿한 얼굴 하나가 한 사람의 25년을 앗아갔고 또 다른 사람의 25년을 지켜주었으며 이제는 여러 사람의 삶을 뒤흔들 참이었습니다. 서건식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안에 그날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지. 조성주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는 분명히 보여. 이것 하나면 25년을 뒤집을 수 있어. 그 침묵 속에서 25년 전 봉인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흐린 골목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마주본 채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서건식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사실을 꺼내려니 목이 메어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날 운전대를 잡은 건 내가 아니었어. 조성주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서건식의 입으로 직접 듣는 진실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건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운전을 한 사람은 대치였어. 사고가 나고 사람이 목숨을 잃고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치가 나를 붙들고 사정했지. 자기 대신 죄를 뒤집어 써달라고. 그 대가로 나한테 비서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어. 평생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조성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5년간 진실이라 믿어온 것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네가 진 그 형벌이, 그 5해의 감방살이가 전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죄였지. 서건식은 씁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어. 그때 나한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대치는 회장님 아들이었고 나는 부도로 모든 걸 잃고 급전이 아쉬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처지였어. 맞서봤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였지. 조성주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홀로 짊어져 온 세월의 무게가 흐릿한 영상 한 장면 위로 무겁게 겹쳐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여태 아무 말도 안 했어? 25년이야, 권씨가. 25년을 어떻게 혼자. 서건식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겠어. 이미 나는 죗값을 다 치른 사람이 돼 있었는데. 판결이 났고 형을 살았고 세상은 나를 그렇게 기억했어.
그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나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잔 날이 없었어. 진짜 죄인처럼 살았어. 25년을. 서건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는 남겨진 가족이 있었어. 나는 그 죄까지 대신 뒤집어 쓴 셈이었지. 진짜 죄인은 따로 있는데 그 유가족은 엉뚱한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숨이 막혀. 조성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과 남겨진 가족이라는 말이 그의 마음속 오래 묵은 자리를 날카롭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로 들인 고결의 방에서 마주쳤던 한수철의 사진, 그리고 고결이 바로 그 한수철의 아들이라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 서건식의 이야기 위로 무겁게 겹쳐졌습니다. 조성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혹시 설계팀에 있던 재주 많고 성실하던 젊은 사람 아니었어? 그것은 진실을 처음 캐묻는 물음이 아니라 오래 짐작해온 사실을 힘겹게 맞춰보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서건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린 자식 하나를 두고 그렇게 갔어. 그 아이 얼굴이 지금도 눈에 밟혀. 조성준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서건식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그 사고가 바로 고결의 아버지를 앗아간 그날이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하나로 맞물린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발견이 아니라 오래 알고도 차마 마주하지 못한 진실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그 남겨진 아이가 지금 자신의 집에 새든 고결이라는 것까지는 조성준은 아직 서건식 앞에 꺼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성준은 벽을 짚은 채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홀로 감당해온 세월을 헤아릴수록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혼자 짊어질 수 있었어. 나한테라도 한마디 해주지 그랬어. 서건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 갓 태어난 승우와 아직 어렸던 승리를 떠올리면 다른 길이 보이질 않더라. 감방에 있는 몇 년보다 내 아이들이 손가락질 받으며 굶는 게 더 무서웠어.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 이름을 뒤집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조성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건식의 말 한마디가 오래 묵은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날 자신 역시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되살아났습니다.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침묵을 지켰던 지난 세월이 이제는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성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권씨가. 사실은 나도 그날 그 근처에 있었어. 다 안다고는 못해도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건 느꼈어.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내 앞가림하기 바빴지. 그게 여태 마음에 걸렸어. 서건식이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친구는 오랜 세월 각자의 가슴에 담아둔 무게를 그제야 서로 마주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침묵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건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해. 너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어. 너한테는 연자씨도 있고 은혜도 있잖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조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건식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25년 전 사고를 함께 은폐한 자신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에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을 것이고 그것은 곧 강연자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상처였습니다. 권씨가. 조성준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서건식은 조성준의 마음을 헤아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급할 것 없어. 어차피 25년을 기다린 일인데. 그러나 그 담담한 말투 속에는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어렴풋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홀로 보낼 수도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밀어넣을 수도 없는 갈림길 앞에서 조성준은 무겁게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어. 나도 회사의 얼굴은 비춰야 하니까. 조성준의 말에 서건식은 옅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어귀에서 잠시 마주 섰습니다. 오랜 세월 나란히 걸어온 두 친구가 이제 서로 다른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서건식의 담담한 한마디에 조성준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골목 위로 흐린 아침 햇살이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좁은 골목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 위로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의 예감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침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비서실장 서건식과 비서 조성준이 나란히 자리를 비운 것을 알아챈 고대치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사장실을 몇 번이나 서성이며 창밖을 내다보았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놓았다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필 오늘 아침 서건식이 자수서를 품고 집을 나섰던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고대치는 결국 은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짧은 순간에도 그의 손끝은 잘게 떨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 은수정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요? 고대치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권식이가 이상한 낌새야. 오랫동안 묻어뒀던 일이 있는데 그게 다시 튀어나올지도 몰라. 은수정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되물었습니다. 옛날 일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이렇게 흔들리는 거 나 처음 봐요. 고대치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은수정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예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일단 진정부터 해요. 괜히 서두르다 없던 일도 만들지 말고요. 진정이 되겠어? 고대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권식이가 입을 열면 나는 끝이야. 그동안 쌓아온 게 전부 무너진다고. 회장 자리는커녕 이 집안에서 얼굴 들고 살 수도 없게 돼. 은수정은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라는 거예요.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서 실장이 지금 와서 왜 갑자기 그런데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내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골목에서 마주친 서건식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25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치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사장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건식이라는 방패 뒤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오늘 아침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밀쳐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마다 낯설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빗속에서 벌어진 사고, 쓰러진 사람, 그리고 겁에 질린 자신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써준 서건식. 그때 그는 서건식에게 비서실장 자리를 약속하며 평생의 충성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오랜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자리 하나로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은 사장의 심상찮은 낯빛을 곁눈질로 살피며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늘 위세등등하던 고대치가 이렇게까지 불안에 떠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사무실 안의 공기마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방을 알아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의 이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승리는 며칠째 알아놓은 몸을 겨우 일으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건식이 고결의 친아버지 사고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가슴속의 무거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승리의 곁을 고민호가 지켰습니다. 어젯밤부터 정성껏 간호해준 그가 오늘 아침 조심스레 마음을 꺼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고민호는 늘 그렇듯 서두르지 않고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민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승리야.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지금 당장 뭘 정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서. 서승리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민호의 진심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감춰진 과거가 자신의 삶을 뿌리째 흔든 지금 누군가에게 기댈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서승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던 아버지가, 제가 알던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저한테 어떻게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민호는 그 말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든 그게 너를 바꾸진 않아. 나한테 너는 늘 똑같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있고 싶은 게 내 마음이고. 서승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애써 참아온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서건식이 오래도록 감춰온 과거, 그리고 그 과거가 하필 자신이 마음에 둔 고결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안고서 어떻게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서승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서승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지금처럼 말씀 못하실 거예요. 고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든 나는 네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러나 서승리는 끝내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고민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 물수건을 새로 적셔 서승리의 이마에 조심스레 올려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서승리는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누군가의 온기 앞에서 비로소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승리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고민호는 옅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답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그저 서승리가 자신의 손길을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고민호는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언제까지든 기다리겠다는 눈빛으로 고민호는 서승리의 곁을 묵묵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낮게 드리워졌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정오 무렵 조성준과 서건식은 다시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오전에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려던 조성준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는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건식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성준아? 여기까지 와놓고. 조성준의 얼굴에는 복잡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씨가.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나도 무사하지 못해. 25년 전 그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 그럼 나도 결국 그 은폐에 가담한 사람인 거야. 서건식은 그제야 조성준이 왜 그토록 오래 망설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처지였던 것입니다. 서건식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준아. 서건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빠져.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일이야. 그 카드도 나한테 넘겨.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돼. 네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게 할 거야. 조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되겠어. 저 카드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25년이나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가 시작되면 다 드러나. 너 혼자 뒤집어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서건식은 답답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못 끌어들여. 25년 전에도 나는 내 손으로 이 짐을 짊어졌어. 그러니 마무리도 내 손으로 해야지. 그때랑 지금은 달라. 조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옆에 있잖아. 이 진실을 너 혼자 다시 짊어지게 두면 25년 전이랑 뭐가 달라지겠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 속에는 서로를 지키려는 오랜 우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각자 상대를 위험에서 빼내려 애쓸수록 두 사람은 오히려 이 진실 앞에서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건식은 그런 조성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이 일에 끌어들일 수 없어. 나는 이미 한 번 인생을 이 일에 바친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한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잖아. 연자 씨도 은혜도 이제 겨우 되찾은 평온이잖아. 그걸 내일로 깨뜨릴 수는 없어. 조성준은 서건식의 손을 힘주어 마주 잡았습니다. 그 카드가 세상에 나오면 진짜 죄인이 누군지 밝혀져.
그런데 그걸 밝히자고 너를 또 앞세우고 나는 뒤로 숨는다면 나는 25년 전이랑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때도 나는 그렇게 도망쳤어. 이번에도 그러면 나는 평생 나를 용서 못해. 서건식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읽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입니다. 두 친구는 검찰청 계단 앞에서 오래도록 마주 섰습니다. 각자 지켜야 할 것과 바로잡아야 할 것 사이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두 사람의 지친 얼굴 위로 창백하게 쏟아졌습니다. 조성주는 검찰청 계단 아래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늘 밝게 웃는 딸 조은혜,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아내 강연자, 그리고 이제 막 되찾은 평온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진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이름에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성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이런 침묵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와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이영화와 화해하고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강연자를 떠올리자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5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 젊은 아버지,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린 자식.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지금 자신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고결이라는 사실이 그를 도저히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사실이 오늘따라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알면서도 덮는 것은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였습니다. 진실을 덮는 것은 곧 그 아이의 25년을 또 한 번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조성주는 얼마 전 고결이 자신에게 조심스레 털어놓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그날의 기억만 통째로 지워진 채 보육원을 거쳐 입양되었다던 그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딸 조은혜가 진심으로 마음을 준 그 청년의 맑은 눈빛. 만약 자신이 여기서 진실을 덮는다면 그 청년은 평생 아버지의 억울함조차 모른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성주는 두 갈래 마음 사이에서 오래도록 흔들렸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억울한 이의 한을 풀어주려는 마음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떳떳한 아버지로 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조금씩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조성주는 오래도록 고민한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건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권식아,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줘. 딱 하루면 돼. 마음을 정리하고 각오를 다지고 올게. 도망치려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하려고 그래. 서건식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급할 것 없어. 나도 오늘 하루는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서건식이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성준아,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이해해. 가족을 지키는 게 왜 나쁜 일이겠어. 나도 그러려고 25년을 이렇게 살았는걸. 그 말에 조성준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건식의 담담함이 오히려 그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그 오랜 세월이 결국 서건식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갔다는 사실을 조성주는 이제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성주는 무거운 걸음으로 검찰청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자신의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삶을 통째로 저울질해야 했습니다. 등 뒤로 남겨진 서건식의 지친 모습이 오래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은 고대치는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성준이 무언가 오래된 증거를 손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분명히 없앴다고 믿었던 그날의 흔적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고대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내보다가 이내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강수그룹의 사장으로 위세를 부렸지만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것은 그날의 빗소리와 젖은 도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건 분명히 다 없앴는데.
고대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뇌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건식이 갑자기 자수서를 품고 나선 것도, 조성준이 그와 함께 사라진 것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웠습니다. 고대치는 오래된 기억의 창고를 뒤졌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 근처에 누군가의 차가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 흐릿한 잔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차 안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이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습니다. 고대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나 마른 목은 좀처럼 축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성준이라는 이름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고 강직하게만 살아온 그 친구가 만약 그날의 흔적을 손에 넣었다면 결코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치는 조성준이 최근 들어 자신을 바라보던 미묘한 눈빛을, 재무팀 일로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던 그 태도를 하나씩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고대치는 사람을 풀어 두 친구의 행적을 은밀히 뒤쫓게 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낱낱이 알아오라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그의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고대치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서건식, 그리고 조성준이 나란히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 세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고 하나가 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자신은 그 죄를 친구에게 떠넘긴 채 홀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대치는 씁쓸하게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재를 서성이다 창가로 다가가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진실을 짓밟고 얻은 자리와 명예가 이제 모래성처럼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서건식과 조성준을 원망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가 만든 이 오래된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고대치의 얼굴은 점점 더 초췌하게 일그러졌습니다. 25년 전 그가 서건식에게 떠넘긴 그 죄가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결은 이번 주말에 조은혜와 함께 옛 사고 현장이었던 세죽동을 찾기로 한 약속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은혜와 함께 아버지 한수철의 사고 기록을 하나씩 맞춰오던 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짜, 관할 경찰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이. 조각들이 하나둘 들어맞을수록 고결의 마음은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점심시간 고결은 잠시 옥상에 올라 바람을 쐬었습니다. 흐릿하게만 남아있던 그날의 기억이 요즘 들어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빗속의 도로, 멀찍이 서있던 사람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머리 한쪽이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고결은 난간을 붙잡고 한동안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늘 같은 지점에서 끊겼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다음으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순간의 필름을 통째로 잘라낸 것처럼 그 뒤의 기억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린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는지, 누가 자신을 데려갔는지 고결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갈망이 요즘 들어 그를 더욱 진실 가까이로 이끌었습니다. 고결은 며칠 전 조은혜와 함께 옛 신문의 단신 기사를 대조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사고가 난 날짜가 공교롭게도 자신의 생일과 겹쳤고 관할 경찰서와 아버지의 이름, 나이까지 하나하나 들어맞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질수록 고결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그 진실이 지금 자신이 발 딛고 선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조은혜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은혜는 고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다가왔습니다. 어흥이, 또 머리 아파요? 무리하지 말라니까요. 고결은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깡총이. 그냥 이번에야말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게 두렵기도 하고. 조은혜는 고결의 곁에 나란히 서서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있잖아요. 뭐가 나오든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요.
고결은 조은혜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혜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가 그 무거운 진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깡총이. 고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들어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또렷해져요. 빛 속에 서 있던 어른들, 그리고 나를 안아올리던 누군가의 팔. 예전엔 그냥 흐릿한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얼굴까지 보일 것만 같아요. 조은혜는 고결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기억일 수도 있어요. 무리해서 떠올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대로 두면 돼요. 제가 다 적어둘게요. 고결은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25년 동안 지워졌던 그날의 진실에 반드시 다가서겠다고. 그러나 그 진실이 뜻밖의 사람들과 얽혀 있으리라는 것을 고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연자와 이영화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이영화가 강연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두 모녀는 아침부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인연이 아직은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 온기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강연자가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라고 해서 챙겨놨어요. 이영화는 딸이 건넨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옅게 웃었습니다. 연순아, 뭘 이런 걸 다 챙겼어. 그냥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배가 부른데. 강연자는 그 말에 멋쩍은 듯 웃으며 이영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거부하고 밀어냈던 그 호칭이 이제는 입에 조금씩 익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정을 쌓아가자던 남편 조성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이영화는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던 오랜 세월을 회상했고 강연자는 어린 시절 어렴풋이 남은 어머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두 모녀는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영화가 강연자의 손을 가만히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 좀 봐라. 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거칠어졌노.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한 세월이 다 이 손에 남았구나. 강연자는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엄마. 저 이만하면 잘 컸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애들 셋 잘 키웠고요. 이제 엄마까지 찾았으니 더 바랄 게 없죠. 이영화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딸의 담담한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두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흘려보낸 50년의 세월을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강연자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이영화가 그 모습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연순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강연자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늘 아침에 애들 아빠 안색이 안 좋아서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 답답해서요. 이영화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 못할 사정이 왜 없겠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기다려봐라.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할 게다. 강연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던 남편 조성준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조성준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이 평온이 부디 오래가기를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랐습니다. 곧 닥쳐올 소란을 짐작조차 못한 채 두 모녀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 속에 잠시 젖어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대치는 조성준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사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아래에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고대치가 먼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성준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봐주고 감싸준 게 한둘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등을 돌리겠다는 거야? 조성준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대치는 조성준의 담담한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이내 표정을 굳히며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아침에 권식이랑 어디서 뭘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손에 뭘 들고 있었다는 것도 다 들었어. 조성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다면 사장님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떳떳하시다면 이렇게 저를 따로 부르실 이유도 없으실 텐데요. 고대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다른 술을 꺼냈습니다. 성준아, 우리 사이에 이럴 거 없잖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자리? 돈? 뭐든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매제 사이인데. 조성주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랜 친구가 진실 앞에서 사람을 흥정거리로 여긴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억울하게 쓰러진 사람과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고대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는 이내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조비석, 잘 생각해. 네가 지금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네 가족의 앞날도 달라져. 은혜가 우리 결이랑 잘 돼가는 것도 다 내 손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마. 조성준의 눈빛이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이들 앞날을 협박의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묻히지 않습니다. 고대치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성주는 그런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스스로 바로잡으실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마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대치가 목소리를 떨며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성준아, 제발 우리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겠니? 다 지난 일이잖아. 조성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랜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아직도 매일이 그날입니다. 사장님도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고는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사장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고대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하루의 고민 끝에 조성주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가족의 얼굴과 억울한 이의 한을 몇 번이고 저울질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다시 서건식을 찾아갔습니다. 서건식은 뜻밖의 방문에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성준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조성주는 담담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식아, 나도 그날의 침묵에 책임이 있어.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눈을 감았던 사람이야. 그러니 이 짐, 너 혼자 지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라도 함께 짊어지자. 밤새 조성주는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젊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돌렸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침묵이 한 친구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갔고 어쩌면 한 아이의 아버지마저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그 무게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건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성준아, 너까지 이럴 필요 없어. 네 가족은 어쩌려고. 조성주는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길이 진실을 덮는 거라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짐을 물려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떳떳한 아버지로 남고 싶어.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아야 해. 서건식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험한 길을 택하겠다고 나선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성준아, 정말 괜찮겠어?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네 이름에 흠집이 날 수도 있어. 조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했어. 흠집이 나더라도 거짓 위에 쌓은 평온보다는 나아. 우리 은혜도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이해해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서건식은 오래도록 조성준을 바라보다 그의 손을 힘주어 마주 잡았습니다. 두 친구의 손 위로 25년 세월의 무게와 함께 오랜 우정이 겹쳐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침묵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검찰청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25년의 세월을 되짚는 걸음이었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던 계단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중턱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건식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후련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25년 동안 이 한 걸음이 그렇게 안 떼어지더니. 조성준도 옅게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떼쓰니 됐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에서 후련함을 마주보았습니다. 걸음마다 무겁게 짓눌러온 세월이 조금씩 어깨에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계단 위로 아침 햇살이 맑게 부서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들은 고대치가 검찰청 앞까지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는 두 사람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권씨가, 성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서건식과 조성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숨을 몰아쉬며 계단 아래에서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늘 반듯하던 매무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계단을 몇 개 뛰어올라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우리 셋이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까지 할 거 없어. 서건식이 조용히 그를 밀어냈습니다. 조용히 덮는 건 25년으로 충분해, 대치야. 더는 안 돼. 고대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인정 안 해. 증거가 있다고? 그런 낡은 걸 누가 믿어. 나를 걸고 넘어지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거야. 각오해. 서건식은 차분하게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고대치야. 25년이야. 나는 네 대신 25년을 짊어졌어. 이제 그만 내려놓자. 너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아. 조성준도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고대치는 그 말에 잠시 얼어붙었다가 이내 발악하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인정? 내가 뭘 인정해. 25년 전 일은 다 끝난 일이야. 판결도 났고 형도 다 살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진실을 밝힌다는 거야? 서건식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나였어, 대치야. 죄를 지은 건 너였고. 그게 진실이야.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고대치는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몰리자 당황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나는 아무 잘못도. 그러나 목소리는 힘을 잃고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강수그룹 사장으로 위세를 떨치던 고대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홀로 발을 동동 구르며 변명을 늘어놓는 그의 모습은 그저 초라하고 안쓰러운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진실을 짓밟고 쌓아올린 위세가 이 순간 무색하게 허물어졌습니다. 서건식과 조성준은 그런 고대치를 잠시 안타깝게 바라보다 다시 몸을 돌려 계단을 마저 올랐습니다. 고대치는 차마 그들을 붙잡지 못한 채 계단 아래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검찰청 문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고대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지켜주던 거짓의 성벽이 마침내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건식은 조성준과 나란히 검찰청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밤새 눌러쓴 자수서와 25년의 진실이 담긴 낡은 SD카드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접수를 마친 직원이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서건식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온 거대한 짐이 그 얇은 서류와 함께 어깨에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조성준이 그의 곁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권씨가. 정말 잘했어. 서건식은 옅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등으로 훔치며 그는 오래도록 창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지.
서건식의 머릿속에는 문득 딸 서승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째 알아놓은 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진실을 견뎌왔을지 아버지로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도 최소한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옳은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건식은 조금은 떳떳해질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승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건식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성주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다 통해. 너무 서두르지 마. 두 사람이 검찰청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서건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대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는 끊길 듯 하다가도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서건식은 잠시 그 화면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진실이 가려낼 몫이었습니다. 서건식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 나서면 좋으련만. 오랜 세월 친구였던 사람이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서건식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홀가분함이 차올랐습니다. 한편 그 시각 회사에 있던 고결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서건식의 부재, 무겁게 가라앉은 비서실의 공기, 그리고 자꾸만 또렷해지는 유년의 기억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손안의 휴대전화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곧 자신에게 걸려올 어떤 전화가 25년 동안 지워졌던 그날의 진실을 열어젖힐 것만 같은 서늘한 예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고대치의 집으로 검찰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몇 마디에 그는 손에 든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5년간 굳건히 세워온 방패가 마침내 밑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고대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은수정이 놀라 다가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전화였어요? 은수정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고대치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쌀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의 등 뒤에 숨어 지켜온 자리와 명예가 이제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스스로도 어쩌지 못한 오랜 죄의 무게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25년 전 겁에 질려 친구에게 죄를 떠넘기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건식과 조성주는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오랜만에 되찾은 홀가분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서건식이 찻잔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앞으로 험한 일이 많을 거야. 그래도 나는 후회 안 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밤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조성준도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같이 헤쳐나가면 돼. 서건식이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자식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나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 언젠가 만나게 되면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었어.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 아이의 원망을 25년이나 대신 받았으니까. 조성준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는 차마 자신의 예감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그는 아직 꺼낼 수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회사를 나선 고결은 저물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닌 그 알 수 없는 예감이 이제 곧 형체를 드러낼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 빗속의 사고 현장, 그리고 2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
진실을 짊어지기로 한 두 사람의 결단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지금 고결을 기다리는 또 다른 진실은 다음 순간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방영분에서 조금씩 쌓여온 단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바로 앞 회차에서 서건식이 자수를 입에 올리고 조성준이 옛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그 밤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25년 전 그날의 사고와 고결의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그 진실이 흔들 사람들의 관계를 차분히 따라가면서 다음 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지난 회차들의 흐름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장면은 서건식이 고대치 앞에서 자수를 입에 올린 대목이었습니다. 바로 앞 회차에서 서건식은 딸이 아파 누운 병실도 찾지 못한 채 홀로 자책하다가 마침내 25년 전 자신이 했던 선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고대치의 말에도 서건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효와 상관없이 더는 가족에게도 고결에게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마음에 남는 까닭은 서건식이 지켜온 침묵의 무게가 그동안 여러 회차에 걸쳐 조금씩 드러나 왔기 때문입니다. 서건식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에 얽혀 5해를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는 오랜 세월 해외지사에 나가 있었다고 둘러댔고 딸 서승리에게조차 그 진실을 직접 털어놓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무거운 비밀을 스스로 세상에 내놓겠다고 결심한 것이니 서건식이 얼마나 오래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서건식이 자수하겠다고 하자 고대치가 보인 반응입니다. 고대치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놨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며 서건식을 몰아세웠습니다. 살려줬다는 그 말,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주고받은 듯한 그 말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선 회차에서도 고대치는 서건식을 두고 한수철을 죽인 가해자라고 몰아붙인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대치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서건식은 그때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자수라는 말이 단순한 죄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건식이 정말 그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인지 그 물음이 서서히 고개를 들 여지가 보입니다. 서건식이 감옥에서 보낸 5해, 그리고 그 뒤에 얻은 비서실장 자리라는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질 때 지금까지 알려진 진실이 뒤집힐 실마리가 이 자수 선언 안에 담겨있는 셈이지요. 서건식이 지키려 한 것이 정말 자신의 죄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오래된 약속이었는지 다음 회에 그 무게중심이 옮겨갈 조짐이 뚜렷합니다. 바로 앞 회차에서 조성준은 밤늦도록 옛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고결이 바로 그때 그 아이였다는 게 무슨 운명인지 모르겠다는 말, 그리고 그날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 자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짧은 독백 안에 조성준이 짊어진 딜레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성준이라는 인물을 원래 방영분의 흐름 속에서 짚어보면 그는 오랜 세월 성실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실직한 뒤에도 자존심 때문에 가족에게 출근하는 척을 했을 만큼 반듯함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조성준이 앞선 회차에서 오래된 졸업 앨범 표지 안쪽에 끼워져 있던 작은 저장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서건식은 그것만 자기 손에 있었어도 달랐을 거라며 애타게 아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조성준이 손에 쥔 그 작은 물건이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가리키는 열쇠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바로 앞 회차에서 서건식이 자수를 선언하자 조성준은 자신 또한 그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거가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고대치에게 되물었지요. 그 한마디에 고대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성준은 이미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지 말지를 두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 중요한 까닭은 조성준의 자리 때문입니다. 조성준은 강연자의 남편이자 조은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진실을 밝히는 순간 25년 전 사고를 함께 덮었던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래된 침묵에 가담했던 사람으로 몰릴 수 있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강연자와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겨우 이영화와 화해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강연자를 떠올리면 조성준의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조성준이 이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가 큰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젊은 아버지와 홀로 남겨진 어린 자식,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사는 고결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성준을 도저히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억울한 이의 한을 풀어주려는 마음이 팽팽히 맞서는 자리에서 조성준이 공범이라는 굴레와 진실이라는 책임 사이를 어떻게 건너갈지 그 선택이 다음 이야기의 축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회차들에서 고대치는 유독 25년 전 이야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왔습니다. 이 대목을 눈여겨보면 다음 회의 방향이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앞선 회차에서 주용만은 고대치가 전무로 승진할 무렵 서건식과 조성준이 갑자기 찾아와 방에서 뛰쳐나가던 장면을 떠올리며 왜 그랬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고대치는 다른 이야기로 급히 화제를 돌렸지요. 자기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움츠러드는 그 모습이 여러 번 겹쳐왔습니다. 바로 앞 회차의 끝자락은 더욱 뚜렷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깊은 밤 본가에서 고결이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과 함께 깨어났고 그 소리를 듣고 방을 들여다본 사람이 다름 아닌 고대치였습니다. 고결은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장면이 꿈에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잃어버린 기억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고대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꿈에 나온다는 소리냐 되묻던 고대치가 기억이 돌아온다는 말에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 반응은 앞서 살펴본 자수선언 그리고 조성준이 던진 증거라는 말과 하나로 이어집니다. 고대치가 이토록 불안에 떠는 까닭은 25년 전 그날의 진실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건식이 대신 죄를 짊어졌다는 정황, 고대치가 살려줬다며 은혜를 내세우는 태도, 증거라는 말 한마디에 낯빛이 변하는 모습. 이 조각들을 모아보면 그날 정말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이 서건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가 고대치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고대치라는 인물의 결이 이 불안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고대치는 강수그룹의 장남이자 사장으로 오랫동안 위세를 부려온 사람입니다. 앞선 회차들에서 고대치는 남은 지분과 유언장을 손에 넣으려 아버지의 금고를 몰래 열 만큼 자리와 재산에 집착해 왔지요. 그런 사람이 25년 전 이야기 앞에서만은 유독 작아지고 증거라는 말 한마디에 낯빛이 변합니다. 이 어긋남 자체가 그가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자리와 재산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아직 원래 방영분에서 실제로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그날의 죄명이 무엇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건식이 얽힌 사고와 고결의 친아버지 한수철이 세상을 떠난 사고가 완전히 같은 사건인지도 아직 못 밝히지 않았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깔린 단서로 미루어 본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고대치의 흔들리는 얼굴은 다음 회에 그가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서건식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살아온 고대치에게 고결의 되살아나는 기억은 그 방패를 걷어내는 신호탄이 될 조짐이 뚜렷합니다. 고결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여러 회차에 걸쳐 천천히 쌓여온 큰 줄기입니다. 이 누적된 흐름을 짚어보면 왜 지금이 진실이 터질 시점인지 이해가 갑니다. 고결은 7살이던 해의 교통사고로 친아버지 한수철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고 당시의 기억만 통째로 지워진 채 보육원을 거쳐 고강수의 손에 이끌려 고대치의 아들로 입양되었지요. 다른 일은 다 기억하는데 유독 그날 현장만 캄캄한 어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차들을 지나며 그 어둠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자료를 문의했다가 이미 폐기되었다는 답을 들었고 정보 공개 청구와 검찰청 열람 신청으로 발걸음을 넓혔습니다. 조은혜는 자신이 만든 조이를 동원해 오래된 지역 신문의 짧은 기사 한 건을 찾아냈고 두 사람은 사고 날짜가 고결의 생일과 겹치고 관할과 아버지의 이름 나이까지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기억의 편린까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결은 사고 현장 저편에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의 흐릿한 형체, 어디선가 울리던 사이렌 소리를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조은혜는 반복되는 그 꿈이 사실은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일 수 있다고 짚어주었고 고결도 마침내 그것이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 현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또렷이 보고 싶다는 갈망이 고결을 진실 가까이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고결의 기억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회차의 생전 장례식에서 관할 경찰서 전화를 받던 순간 조성준과 서건식과 고대치가 나란히 서 있던 모습의 사고 현장의 흐릿한 형상이 겹쳐진 장면이 있었지요. 이 겹침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고결의 기억 속 그 인형들이 하나씩 얼굴을 되찾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진실과 실제 그날의 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날 여지가 보입니다. 고결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날의 답이 정작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과 예비 장인이 될 사람들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다음 이야기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바로 앞 회차에는 서로 다른 온도의 장면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영화와 강연자가 한 이불을 덮고 누워 50년 만에 서로의 소원을 이루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25년 전 사고를 둘러싼 세 사람의 대치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대비를 짚어보면 진실이 터질 때 흔들릴 관계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녀의 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영화는 어릴 적 잃어버린 친딸 연순 곧 강연자를 오랜 세월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 회차에 걸쳐 사진과 유전자 검사, 종아리에 화상 흉터라는 단서들이 쌓였고 마침내 두 사람은 친모와 친딸로 서로를 확인했지요.
바로 앞 회차에서 강연자는 어머니에게 어릴 때 늘 들려주던 자장가를 청했고 비 오는 날이면 쑤시던 화상 자국이 어머니를 만난 뒤로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화는 그것이 네 마음에 있던 흉터였을 거라고 답했지요. 오랜 상처가 아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씨가의 가장인 조성준이 25년 전 사고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방영분의 긴장이 있습니다. 조성준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 이제 막 되찾은 그 평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결과 조은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앞선 회차에서 은수정은 진주 반지를 억지로 쥐어주며 두 사람의 교제를 정식으로 허락했습니다. 다만 그 속내는 고결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서둘러 결혼시켜 함께 내보내려는 계산이었지요. 겉으로는 두 집안이 사돈으로 가까워지는 모양새이지만 그 아래에는 25년 전 사고라는 시한폭탄이 놓여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두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고결은 자신을 키워준 집안과 사랑하는 조은혜의 아버지가 그날의 사고에 얽혀있음을 알게 될 수 있고 강연자와 이영화가 어렵게 이룬 화해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성준의 선택 하나가 조시가와 고시가 그리고 서시가까지 한꺼번에 뒤흔들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고강수의 유언장과 남은 지분을 둘러싼 은수정과 고대치의 계산까지 얹히면 다음 이야기는 진실과 이해관계가 뒤엉킨 국면으로 흘러갈 조짐이 보입니다. 콘티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은 서승리입니다. 지난 회차들을 따라가 보면 서승리는 진실의 무게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감당한 인물입니다. 서승리는 아버지 서건식에 감춰진 과거를 서류와 직접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앞선 회차에서는 그 사고의 피해자가 다름 아닌 고결의 친아버지였음을 깨달으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고결을 좋아한다 말할 때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봤을지 헤아리며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 것입니다. 서승리는 그 충격의 고열로 알아누웠고 산사에서 오래 품어온 고결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불에 태우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바로 앞 회차에서 서승리는 퇴원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알던 세상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더는 그 집에 머물 수 없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런 서승리에게 고민호는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대목을 원래 방영분의 흐름 속에 놓아보면 고민호라는 인물의 한결같음이 다시 도드라집니다. 고민호는 오래전부터 서승리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공개 청혼이 거절당한 뒤에도 반지를 늘 품고 다녔고 서승리가 무너질 때마다 곁을 지켜왔지요. 앞선 회차에서 서승리는 앓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고민호를 오빠라 부르며 기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부장님이라 부르며 선을 긋던 서승리가 무너진 순간에는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서승리의 인지가 또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승리는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알고 있지만 만약 그 진실에 또 다른 층이 숨어 있다면 곧 서건식이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라면 서승리가 감당한 무너짐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승리가 아버지를 향해 품은 원망과 연민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고민호가 내민 손을 끝내 잡을지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움직일 조짐이 보입니다. 진실의 공론화가 시작될 때 그 파장을 가장 가까이서 겪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승리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단서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건식의 자수선언, 조성준의 손에 쥐어진 오래된 증거라는 말에 하얗게 질린 고대치의 얼굴, 그리고 되살아나는 고결의 기억이 서로 맞물리며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진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죄명이 무엇인지는 아직 못 밝히지 않았으니 다음 회의 전개를 조심스럽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랜 침묵이 마침내 균열을 내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뒤엉키고 또 어떻게 풀려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해석에서 함께 짚어본 것은 서건식이 꺼낸 자수라는 말과 조성준이 쥔 오래된 증거가 25년 전 진실을 뒤집을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증거라는 말에 굳어버린 고대치의 얼굴도 오래 마음에 남지요. 다음 회에는 고결의 기억이 어디까지 돌아올지 그리고 조성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야기의 큰 물줄기를 정할 듯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